안녕하세요.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통계를 내고 통계에 기반한 매매를 해야 합니다. 통계는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통계를 벗어나는 현상은 없습니다.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값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내면 그만큼 실력이 개선될 수 있겠죠. 일단 목표는 소박하게 여기서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입니다. 수익이 작아도 좋습니다. 잃지만 말자. 잃지 않다 보면 결국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까?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한계적으로 어디셔널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조금 바꿔봤더니 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더라.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내고 먼저 내 매매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들이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건 실험하지 않아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실험은 미묘한 것들을 파인 튜닝 할 때나 필요합니다. FDA도 정말 효과가 좋은 약은 임상을 중단하고 즉시 보급하죠. 누가 봐도 효과가 있다는 게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건 3가지를 찾아냈는데요. 그 조건 3가지가 갖춰졌을 때 승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승률이 39%였잖아요. 거기서 조건을 추가하고 나니까 51%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번 조건을 추가하니까 68%까지 승률이 올라갔습니다. 3박자가 맞았을 때 승률은 무려 70%까지 도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후 분석이라서 미래에도 이 통계가 그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죠. 그래서 앞으로 매매를 하면서 검증해 나가야 할 것들이고요. 이렇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가창에서 매수매도 잔량 비율도 하나의 조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어 눌림 매매나 상따 같은 특정 매매 기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통계를 내면서 발전해 가려고 한다면 적은 카테고리에 똑같은 매매를 해야 합니다. 통계의 일관성 때문이죠. 계속 매매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된 통계를 내기 힘들 것입니다. 아니면 계좌를 나눠서 매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죠. 그래서 최대한 똑같은 매매를 반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쩔 땐 돌파하고 어쩔 땐 눌림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통계를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모든 분석은 나의 행동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석은 말 그대로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복귀는 내가 매매한 종목들로 해야 합니다. 내가 매매 안 한 종목은 매매 복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음에도 매매 안 할 거니까. 정답을 맞춘 문제는 다음에도 정답을 맞춥니다. 틀린 문제는 다음에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틀린 종목은 매매 복귀해야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위험을 피한 종목은 다음에도 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 복귀 안 해도 됩니다. 틀린 건 또 틀립니다. 그러므로 매매한 종목을 다뤄야 하고 특히 원칙을 어겨 손실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 복귀합니다. 내가 왜 원칙을 못 지켰는지, 왜 낚였는지 분석해야 하죠. 어떤 특정 조건에 내가 낚이게 된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말이죠. 왜 매수했는가? 무엇이 잘못된 건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매매 복귀는 왜 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되새겨봐야 되는데 결국에 미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우리는 매매 복귀를 합니다. 이 목적에 맞게 매매 복귀 해야 하죠. 그래서 매일 매매 복귀 하면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은 어떻게 하면 주식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나입니다.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오르면 잘된 케이스, 수익을 낸 케이스죠. 그리고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내리면 잘못된 케이스, 손실보험 케이스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할 거라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매수할 수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죠. 만약에 어떤 종목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데 내가 발견할 수도 없고 내가 매매할 수도 없는 종목이라면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에도 나는 못 잡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내가 매매한 종목들에서 분석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못 잡았는데 상승률이 좋은 종목, 왜 상승했는지 분석해야 하고, 그래야 매수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이거는 미래를 위한 분석입니다. 과거를 위한 분석을 먼저 다 끝내고 나서 좀 더 뭐가 없나 찾아보는 거죠. 이런 미래를 위한 매매 복귀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로 통계를 내보고 결과는 정리해서 나중에 나도 볼 수 있게 저장해 두는 것이죠. 매매 복귀를 통해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는 피처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피처들을 찾아 놓으면 코딩과 머신러닝을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가로 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 모아놓기만 하면 굉장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 나가면서 매매를 하고, 충분히 데이터가 모였을 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미처 내가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파악하지 못한 추가적인 패턴을 찾아내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내 매매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잘 깎아 나가야 하죠. 손실보는 행동들을 잘 도려내면서 수술하면 조금씩 더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순은 없는지, 합리적인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뭔가 할 일이 정말 많아질 수가 있는데, 할 일을 줄여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은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 결국에는 내 매매 실력을 높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자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걸 손에 잡고 하면 안 됩니다. 명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목표에 부합하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죠. 닥치는 대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됩니다. 정말 이 작업이 내 매매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매매를 개선시키기 위해 뭔가를 만들었는데 쓰지를 않는다? 애초에 만들면 안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내 매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조금씩 내 매매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데 개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 3가지 조건을 찾아서 적용해보니 승률이 70%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손익비는 떨어졌을까? 그런데 정말 굉장하게도 손익비도 그대로입니다. 2대1이죠. 민값으로 봐도 2대1, 미디언 값으로 봐도 2대1입니다. 그러니까 손익비는 그대로 2대1로 유지하면서 승률은 51에서 70%까지 올라간 것이죠.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비약적으로 승률이 올라갔습니다. 승률 70%에 손익비 2대1이면 진짜 모든 재산을 몰빵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결과죠. 하지만 또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욕심이 생기면 제때 매도하지를 못합니다. 매도하고 나서 더 상승해야 오히려 진짜 실력자인데, 상승력이 높은 주도주를 골라냈으며 욕심까지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매도 후 급등을 아까울 게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계 안에서 놀아야 하죠. 그 위로 올라가는 건 까치밥 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제가 조건을 조금 더 추가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승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익비는 그대로이면서도 승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승률 70%에 손익비 2대1입니다. 기대가 되죠? 물론 실제 리얼월드에서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아는 건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